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평본 상한론 233번 조문이 밀전도에 관한 글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강의를 했을 때 조금 주어진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한 분이, 지인 한 분이 이거를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서 제가 다시 반성할 겸 다시 글을 한번 읽어보고 제 생각을 다시 이렇게 피력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상한론 조문을 보고 제가 여지껏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반복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한 번에 마스터할 생각을 하지 말고 평생에 걸쳐서 한 조목 한 조목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임상의 어떠한 기술, 임상에 대한 눈이 많이 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책을 공부하고 많은 정보 지식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저도 이 조문을 3일 동안 이 조문만 봤어요. 이 조문. 이게 도대체 여기에 어떤 뜻일까? 자, 우리가 여러분 의심하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자, 이 조문도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면 그 글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명병의 자한출 이연을. 자, 여러분, 이 글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봅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이 저는 양명병인데 땀이 저절로 나는데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보고서 땀이 흘리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땀이 저절로 나는 것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양명병의 자한줄 이연을 이라고 하는 조문을 보게 되면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겪고 어떠한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양명병이라고 이미 누가 단정졌잖아요. 그것도 중경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성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쇠뇌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은, 이와 같은 전제는 양명병이다, 태양병이다, 소음병이다고 하는 조문 모두에 나오는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은 결국은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것을 믿고서, 자, 이 사람이 양명병이 걸렸어요. 자, 자자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자. 저절로 땀이 난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도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이거 앞에서 다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땀을 흘립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양명병이라고 하는 답이 있잖아요. 양명병인데 땀이 저절로 흘린다. 그러면 이 사람이 땀을 흘리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품어야죠. 자, 여기에 제가 현토를 이어늘이라고 했잖아요. 자한출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문맥상. 그래서 여러분, 현토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해독 능력이라든가 해석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데 발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만약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례적으로 혹 발안했는데 이런 소리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저절로 땀을 흘리는데 양명병으로 땀을 흘리는데 왜 발안을 또 시켰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글은 어떻게 쓰여진 글인가?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양명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병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나중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막 땀을 흘렸어요. 예. 태양병 같은 경우 우리가 외감에 노출됐을 때 초기에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의도대로 옛날 방법대로 관리대로 땀을 흘리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문제가 조금 있죠. 정말 발안을 시킨 건지, 예, 마왕탕을 쓴 건지, 계지탕을 쓴 건지 통칭적으로 발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발안이라고 하는 의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그것은 예, 습득했죠. 그러니까 이 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따져 들기 시작하면은요, 모순투성입니다. 모순투성이. 예. 지금 우리가 이런 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상한론 조문은 대부분이 앞에 태양병이다, 소변이다 이렇게 모두의 먼저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들은 거의 전도된 글이다. 예. 나중에 쓰여진 글이다. 예.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파악하고 나서 땀을 흘리는데 본인데 한번 땀을 더 시킨 거예요. 관례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양명병이고 땀을 저절로 흘리는데 내가 발안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한영 씨 당신은 말이야 매일 임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떤 약이 뭐에 잘 듣고 어떤 약 성분은 저는 사실은 여러분보다 그것 잘 모릅니다. 자, 얼마 전에 제 글을 모니터링 해주고 피드백 해주는 후배가 저기 선배님 다 좋은데 그 대황이라는 약이 선배님 강의할 때 대안하고 아주 차고 독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밝혀진 거로는 그 번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대안하고 무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럽니다. 예.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시정하고 교정하면 되죠,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또 배웁니다. 예. 제가 워낙 대왕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소변을 잘 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잘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 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식으로 소변을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질질질 샌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량이 과다하는 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너무 지나치게 소변이 잘 나간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자리라고 하는 것도 병이에요. 소변 분리도 병이지만 소변 자리도 병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조문이 소변 자리라고 하는 이 조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강의를 하면서 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위의 진액이 안에서 여기에 이제 위자가 빠진 거예요.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은요, 여러분 글 쓸 때 그냥 막 지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돼요. 실력이 붙으면 초보자 때나 문법 따지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써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위의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졌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런 말도 요런 표현도 새로운 용어예요. 망진액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추측해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자, 왜 땀을 흘릴까? 여러분 이거 의심. 왜 발안을 또 했는가? 이것도 의심.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왜 소변이 또 자리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가 스스로 땀을 흘리는데 의사가 거기서 발안을 시켰더니 또 거기에다가
소변까지 막 질질질 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현상, 한출, 발한, 소변 자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액이 내갈되었다고 하는 것을 추리한 거죠. 예, 예. 이런 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위탁한 용어다. 예. 일종의 그 병인의 개념이죠. 예. 이게 추리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서 추리한 겁니다. 예. 이게 답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자, 비록 굳더라도 도대체 뭐가 굳었다는 얘기죠? 대변이 굳었다는 얘기죠. 자, 양명병에서 소변 자리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을 때는 소변을 정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소변으로 요량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멈추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반드시 대변이 굳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게 옛날 사람들의 그 현상을 보는 방법이었어요. 예, 글쓰기 또 방법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자리라는 말을 쓴다. 이 소변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러면 자리는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소변일 경우는 반드시 소변 자리, 소변 분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썼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변은 그 반드시 자리 분리를 썼다는 거. 대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대변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전 사람들은 이게 예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거주의죠. 나름대로. 비교를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진액을 고갈시켰더니 당연히 대변이 굳죠. 이럴 때는 합법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미묘한 글이 나와요. 마땅히 반드시 똑같은 말이에요. 마땅히 스스로 대변을 보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소리예요. 마땅히 스스로 대변을 보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욕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욕대변은 대변을 보고 싶지만 대변을 보지 못하는 거. 욕토라는 건 뭐죠? 욕토 부들토죠. 그러니까 토하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토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반드시 이렇게 욕자를 쓴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게 또 의문이에요, 여러분. 왜 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반드시 대변 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을까요? 예, 이게 생각을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대변이 굳었을 때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믿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어떠한 그 양명병의 조짐만 보여도 바로 대승기탕을 쓰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쓰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 말이 맞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합법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한론 조문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경우에마다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한론 조문이 거의 한 398개가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상당 부분 반은 후세 사람이 갖다가 집어넣은 글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는 하나하나의 어떠한 예외적인 것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대변이 굳으면은 공격할 수가 있죠. 근데 공격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모든 글이 증상 하나에서부터 다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소변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소변을 질금질금 흘렸을까, 쌌을까?
왜 마땅히 대변 볼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이럴 때는 마땅히 밀전도로서 통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 어떨 경우는 토가건이라든가 대저담의 즙으로서 이것이 일종의 외도법이라고 그러죠. 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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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법이 다 쓸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대승기탕은 뭐죠? 결국은 내도법이죠. 안내자. 어떤 경우는 외도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밀전도법, 관장법을 써야 되는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 대승기탕 공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승기탕이나 이런 거 사제를 써도 잘 효과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변비의 성향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겪습니다. 이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겪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해석을 한번 바꾼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 사람인데 뭐 저는 일본 말을 모르기 때문에 산전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런 거를 참 잘하더라고요. 소변 자리에 이 자자는 불자가 오자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자리 대신에 소변 분리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찬동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죠. 근데 최인식 교수님은 찬성하는 쪽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유보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진액 내갈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진액 내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소변 자리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소변이 자리했기 때문에 진행 대가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마땅히 스스로 대변 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요 문구가 있잖아요. 조문에. 이 관점에서 변론한다면 소변 분리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말들은 다른 조문하고 연계해서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그 정말로 상한론에 대해서 뭐 똘똘똘 꿰고 있지 않은 이상은 다른 조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이 이구가 본래 위탁이다. 진행 내갈이라든가 당수 자욕 대변은 이 이구는 본래 다 쿠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냥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관점이 옳은지 미상숙시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덮어둔다. 여러분 소변 자리도 맞을 수 있고 소변 분리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땀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명병이다.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땀을 흘려요. 이것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죠. 그죠? 그런데 땀을 흘리는 원인은 다 다르다는 거죠.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의 증상이지만 같이 보이는 모습,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상한론 조문을 보면 나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사기가 성했을 때, 태양병 초기에, 우리가 풍안에 노출되었을 때, 사기가 성했을 때 나오죠. 땀을 흘리기도 하죠. 우리가 그 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땀을 흘리는 경우죠. 혹은 여러분 망양하기 때문에 소음병 같은 경우를 빠졌을 때 우리 몸에 소위 말해서 양기가 체온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지가부자탕 조문에서도 태양병에 발한데 막 수루부지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체질적인 소인에 의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기가 약해서 기가 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열의 발출, 이 월이라면 이열이 월외이라는 말이죠.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땀이 난다 그래서 무조건 보증이탕을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다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게 때문에 잠복한 이열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 도안도 밤에도 땀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밤에 땀을 흘린다 그래서 무조건 당신 기가 약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예. 여기서 양명병으로 자한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이열이 외부로 발출되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 나오는 땀은 증증이라고 그랬죠. 막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땀이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명병 자한출 N은 청아지제가 아니면 공아지제를 써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상황에 보고 아직 변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은 청아지제를 쓰고 소위 말해서 백호탕 종류를 쓰고 예. 변비의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승기탕 종류를 써야겠죠. 예.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땀을 흘릴 때 어떨 때는 환기 부자라든가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거기에 반대되는 석고라든가 대왕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의외로 현대인들한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공부로 이렇게 자꾸만 보면요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아이고 이게 표현이 좀 저한데 아예 모르면요 하나만 알면요 의사 노릇하기 편해요. 예, 그냥 보증이탕 쓰면 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결국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조금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부닥치면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조열로 인해서 조열이 발출하면서 또는 예, 이열이 나타나면서 땀을 흘린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혹 발환하고 소변이 자리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진액이 손상이 되어져서 당연히 대변이 굳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조시의 조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기탕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조문에서는 도리어 불가공이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가? 예, 우리가 이걸 의심을 해야죠. 예. 자, 이게 이제 금계유약에서 죄송합니다. 의존건강, 의존건강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인용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무만통의 고가 없다고 여긴 거예요. 예. 여기서 만은 뭐죠? 만통이라고 하는 거는 복통을 말해요. 복만과 복통의 괴로움이 없는 경우에 없기 때문에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누가 한 얘기냐면 그 유명한 그 성무기가 한 말이에요. 이것은 열결이 아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해석의 공통점이 뭐냐? 조문에 나와 있는 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의심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우리가 이한영 당신 같은 따위가 어떻게 옛날에 성인들이 써놓은 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문으로 글을 쓴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 옳고 그름 시비를 따지기도 전에 여러분 그냥 옛날 사람들 글에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맞다라는 전제. 제가 그랬죠, 여러분. 한문도 그냥 여러분 글이에요, 여러분. 글. 예. 이 글은 여러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판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글에 대해서 우상화하거나 신성시하면 안 된다. 누구 개인을 우상화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이 글에 여러분
어떤 모순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이 모순이 있어요. 다른 책에, 다른 조문에 보면은 조짐만 있어도 승기탕을 씁니다. 그러니까 승기탕에 대한 오해를 여기에 깔려 있어요. 승기탕은 사지제고 진액을 고갈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이 조문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해석에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조문을 잘 읽어보면요. 승기탕은 진액을 고갈시키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을 가라앉혀 주는 거죠. 조열을 가라앉혀 주는 거. 해소시키는 약이죠. 그러면서 진액을 몸에서 생기도록 유도하는 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들은 제가 원래는 듣기 반이 실기 반, 요렇게 썼어요. 근데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주자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주자가. 각듣기 반이 역각득. 아, 이게 표현이 더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은 얻었고, 각각 반은 얻었지만 또한 각각 그 반을 잃어버렸다. 예.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가? 어떤 이유로 그런 줄을 아는가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요거는 제가 책에다가 이제 출판할 책에다가 각주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203 조문에는 대변이 오래지 않아 나오는 것은 소변이 삭소해짐으로써 이제 소변이 삭소해지면서 진액이 마땅히 위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변이 오래지 않아 반드시 대변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남의 글도 조금 보거든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 놓은 사람이에요. 구불출을. 오래도록 대변이 오래지 않아 배출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인식 교수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오래 지나지 않아 바로 나온다. 그것은 뭐냐? 이제 소변이 잦았던 게 줄어들었다. 옛날 사람들은 항상 소변 가지고 이 사람이 소변을 자주 봤었는데 소변 보는 횟수가 줄었다. 이것으로서 진액이 마땅히 위중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대변을 본다는 것을 알았다. 이 조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구 진액 당환 입이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중요한 문구라는 거. 그러니까 의존근감 주석이 뭐라면은 요거는 그냥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은 뺐습니다. 이것은 진액이 내가 한 것이니 요거는 위다. 진액이 내가 한 것이 되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것은 진액이 내가 했기 때문이니 요 위를 무엇이 되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다. 이렇게 이 거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거 상성. 무엇이 되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록 대변이 굳었다 하더라도 만통의 고통이 없다. 복만과 복통의 고통이 없다. 이럴 때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럴 때는 마땅히 진액이 위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스스로 대변 보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의존근감도 결국은 203 조문의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막 자기 견해를 특별한 경우는 쓸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원전에 충실해서 할 때는 원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현대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대의 생리 병리를 통해 가지고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조씨가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조씨가 이미 직장에 이르렀다. 근데 학문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밀전도를 써가지고서 구멍을 열어주고 항문을 열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건조된 것을 건조에 물을 이렇게 자윤시켜주면서 인도해서 편안하게 시켜줘야 된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조문을 보고 옛날에는 뭐 이런 글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저도 그냥 한 20년 동안 계속 보니까 옛날 사람들의 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놓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요번에 이게 맞는지, 이 직장이라는 말을 여기서 보고 학문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썼던 말인데, 아니, 직장이라는 말을 옛날서부터 썼다는 말인가? 의정공감은 분명히 청대의 문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변이 이미 직장까지 도달되었다는 것을 예전 사람들은 마땅히 진액이 위부에 여기 위라 그랬지만 꼭 소화기를 이것은 위장을 말하는 거지 꼭 위를 말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 요거 옛날 사람이 위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꼭 요즘에 말하는 뭐 스토막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기에 진액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조씨가 이미 직장에까지 밀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 끝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쓴다. 성무기는 뭐라냐면은 진액내갈 위장이 건조. 이런 말도 멋있는 말이죠. 위장이 건조하다. 그래서 대변이 이 인차도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굳었다. 이것은 열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된다. 마땅히 윤약으로서 외치해서 인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들, 자, 여기에서 이분들 의정공감에서 말하는 무만통지고라든가 여기서 보면은 성무기 진액은 열결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옳은가? 우리가 한번 제 주장입니다. 자, 이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진액이라는 것과 조열은 사실은 이거 조열은 이 조자로 써도 됩니다. 사실은 조자로 조열은 서로 진태 성세의 관계에 있다. 이거 간자나 또 뭐 관자 서로 이 관자로 써도 되겠죠. 서로 진하고 태하고 성하고 물러나는 관계다. 자, 이것이 나타나면은 저것은 물러나고 저것이 성하면 이것이 쇠약해지니 이게 바로 진태 성세의 관계라는 거예요. 진액과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무기 선생이 이것은 열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액이 고갈한 거고 위장의 진액이 고갈된 것이지 열결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 내에서 열과 진액은 서로 어떠한 승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적당하게 균형을 유지하면 몸이 좋지만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됐을 때, 드셌을 때는 한쪽은 반드시 수그러든다는 거. 바로 이런 표현이죠. 진액이 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진액이 고갈되면은 반드시 조열이 발생하고 조열이 풍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진액은 고갈되기 마련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이 안은 어찌 안에 어찌 진액이 고갈되었는데 조열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찌 조열은 풍성한데 진액은 고갈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승기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에 매몰되어 가지고서 이와 같은 해석을 쓰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 이제 생각입니다. 승기탕이 비록 여러분 공화법에 적용되어지나, 예,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시가 배출이 되면 조열도 풀리면서 진액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조이 승기탕 조문 같은 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조이 승기탕 조문에 보면은요. 예. 조이 승기탕이 해열지제면서 진액을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간접적으로.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중경이 내실의 그 조짐에 당해서는, 예, 조짐이에요. 심해진 게 아니에요. 내실의 조짐만 있어도 오히려 공격했는데 학원을, 예, 여러분 이 조자 상자 제가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조짐만 있어도 여러분 승기탕 썼습니다. 보통은, 예, 오히려 가히 공격했는데 하물며 대변이 이미 굳었다는 데 있어서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급급변, 예, 급하게 빨리 공격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미급하다, 예, 그렇게 공격해도 치료가 잘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치료가 잘 되지 않는데 빨리 그렇게 공격을 해도, 예, 대변이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데 하필 진액이 위로, 그러니까 위장으로 환원하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예, 진액이, 예, 위로 환원되어 가지고 스스로 대변을 보려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예,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서는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판단하는 거죠. 이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진액이 내갈에, 예, 진액이 이제 고갈됨에 이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우리가 한 2, 3일 지나가서 비록 대변을 보고 싶고자 하나 대변을 못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조시가, 예, 조시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조시가 굳어 있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가 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가 꼭 염소똥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시가 두꺼우면서 예를 들어서 밤톨만한 거, 밤톨만한 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컨디션이 나쁘면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항문에 가서 딱 막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주 고통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 이게 조시가 작은 게 아니라 조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염소똥만큼 이렇게 뭐 대여섯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밤송이 많은 것도 큰 것도 있고 심한 경우는 애들 주먹만한 게 꽉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능이 배출되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면 이럴 때는 대승기탕으로 써도, 예, 대승기 쓰는 것이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항상 그 대승기탕의 양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공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마땅히, 예, 밀전도로 통해야 된다. 자, 이 외도법이, 자, 이게 제 결정적인, 예, 판단이에요. 이 외도법이, 관장법이 어찌 위중류 조시를 요것도 대다가 아니라 위한 것이요. 예, 위중의 조시를 위해서 도모한 것이겠는가?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위중료 조시면은 당연히 대승기탕을 써야죠. 이때는 앞서서 의정공검에서 말했듯이 항문에 막혀 있을 때, 그것은 조시가 작은 게 아니라 아이들 주먹 많은 게 있으면요, 여러분, 예, 진짜 고통받습니다. 예. 대변 보는 게 하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 자, 만약의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급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무슨 꿀 발라가지고 대나무에다 꿀 발라가지고 아니 대롱에다가 해서 항문에다가 몇 센치 이렇게 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꿀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 예. 어디 가서 저기 뭐야 그
대접 그 담즙을 구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럴 때는 여러분 손에다가 그냥 오일이죠, 여러분. 오일로 발라가지고 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손으로 긁어내야 돼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한 번 나오면은 막힌 게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 막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경험했던 거니까. 꼭 여기서 꿀 바르다. 요즘에 뭐 바세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식용유 같은 것도 뭐 썰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일시적인 변통이죠. 예, 변통.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 사람이 안에 내부적으로 조시와 건열이 있을 때, 요거는 예, 금계율학 조문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예, 쓴 겁니다. 조시나 건열이 여기도 보세요. 마른 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당귀백작 천공 가지고는 이게 어혈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건자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예전 사람이 글 쓸 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혈분이 말라 비틀어져서 딱 우리 몸에 붙어 있다. 소복부에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이 건자가 중요하다는 것. 예, 조시도 중요하다는 것. 이게 뭐죠? 열에 의해서 그 진액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마치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황반 초반이라는 건 누룽지예요. 노란 누룽지, 시꺼먼 누룽지가 속가마 밑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과 흡사하니 이런 경우 어떡하죠, 여러분? 막 수저로 긁으면 어떻게 되죠? 솥이 막 긁히고 수저 부러지고 그러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통 물을 슬쩍 물에다 불리죠. 우리가 누룽지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을 부어서 불어난 다음에 하죠. 만약 여기다가 물을 더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누룽지를 긁어내면 간혹 가다가 솥가마가 망가지고 수저가 부러진다.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강제로 조시라든가 건열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빼내다 보면요 우리 몸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시를 배출하거나 건열을 구축함에 있어서 윤화제를 집어내는 것은 바로 쉽게 그것을 배출시키려고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윤화제가 왜 필요하냐. 예. 여기에 좋은 약이 바로 건지왕, 당귀, 청궁 이런 약들이죠. 예. 그래서 승기탕에다가 사물탕 같은 거를 같이 합방해서 치료해서 이와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은 미연에 조시를 방지하게 되면 어찌 폐색하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저는 이거는 제 경험으로 소설 쓰듯이 썼지만은 제 경험상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계유락 처방에 가면은 건열 처방에 가면은 거기에 건지황과 감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물탕은 보혈지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윤장제라 윤화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노인성 변비에도 여러분 노인 변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승기탕에다가 사물탕을 합방해서 쓰면은 약도 부드럽고 이와 같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저는 뭐 굉장히 워낙 많이 쓰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열에 노출이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몸의 어떤 이열에 의해서 몸이 빼싹빼싹 마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꼭 승기탕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보양지제 썼다가는 안 되죠. 오히려 사물탕이라든가 윤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황년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경에서 황백이라든가 지모를 섞어가지고 사물탕에다 얼마든지 쓰면서 노인성 변비를 예방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통 양기가 떨어져가지고 변비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분명히 부자재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를 배우게 되면은 어떤 하나에 그냥 너무 이렇게 몰입되는 게 됩니다.
근데 자꾸만 경험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요번에 수정한 한 3일 동안 제가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아이고.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이 있거나 제 조문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검토해고 요번에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최근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솔직히 얘기해서 저번에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쓴 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다 일일이 또다시 할 수도 없고, 그 전에 여러분들의 강의했던 내용이 막 틀리거나 제 기준에서 많이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문장을 이렇게 고치고, 그 참고한 것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